렌더링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구나. 2000이네요, 지금. 자, 어쨌든 이 정도 밝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렌더링 다 된다 하더라도 밝기가 더 밝아지진 않아요. 조금 더 밝아질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렌더링 사이즈부터 줄입시다. 어째 좀 너무 크다 그랬더니. 자, 아웃풋에서 렌더링 사이즈. 800 정도로만 줄일게요. 800에 600 정도로 걸면 될 것 같고. 자, 여기 상태에서, 자, 이 불 표현을 해줬으니까 제일 먼저 뭘 해주냐면 GI 값을 켜주세요. GI 값을 켜줘야지만 불이 표현돼요. 그리고 렌더링. 자,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배경이 나와버리네. 자, 배경 숨었던 게 도로 나왔죠? 자, 이 배경 없는 상태로 업데이트를 한번 하고,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렌더링을 걸면 지금 자, 이 정도 걸리죠. 지금 현재 형태가. 자, 요 두 개의 라이트만 갖고는 자, 밝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라이트만 가지고 표현을 하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외부 배경도 좀 만들고 해야겠죠. 자, 배경을 먼저 자,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배경을 표현해 봅시다. 자, 백그라운드 배경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야간 배경을. 자, 요런 이미지나 요런 이미지를 넣어볼까요? 배경에다가. 이건 좀 높은 데긴 한데, 자, 둘 중에 하나를 넣어볼게요. 이걸 넣을까? 이게 더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어떤 게 좋을지.
요거 중에 하나 넣어볼게요. 세 개 중에. 아까 보여드린 세 개 중에 하나를 넣어봅시다. 여기다가 이미지를 놓고, 자, 마찬가지로 자, 배경을 꺼내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룹 잡혀 있죠? 여기다가 자, 그려주고, 임포트 요거를 텍스처로 이렇게 주면 요거 프로젝트 자, 그룹 잡고 이번엔 얘를 풀고 여기다가 얘를 적용해주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위치는 그대로니까 적용을 이렇게 넣어보면 자, 여기에 아까 배경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배경을 있게 만들고 다시 업데이트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자, 저렇게 배경이 살짝 보여요. 야간 배경이. 자, 일단 저 정도 보인다라고 한다면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제 내부를 좀 밝혀야 되니까 자, 첫 번째는 요 재질 자, 요거 리네임 자, 야간 배경 에디트 주면 되고 어 메인 등 자, 요거에서 자, 요 값이 커지면 빛이 밝아져요. 좀 더 밝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내부 공간이 좀 더 밝아지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얘를 밝혀서 밝힐 수도 있는데, 자, 얘를 무한정 밝힐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주변이 너무나 음영의 값이 없어져요. 나중에 되면. 너무 많이 밝아지면 음영의 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밝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요. 이것도 그것도 건드렸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4대3으로 놓고 800에 600 정도 세이프 프레임 그리고 뭘 누가 건드린 것 같은데 지금 느낌이 빅프라이트 GI 값 켜주시고 조금 주시고 그다음에 자 전체적인 밝기를 조금만 넓힐게요 얘를 그리고 렌더링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느낌이 그래서 얘를 밝히기보다는 뭘 해주냐면 자 요거의 밝기는 그냥 두고 자 여기다가
요 라이트에 의해서 주변이 밝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여기다 라이트를 추가할게요. 자, 여기 재질 입힌 건 그냥 두고, 재질 입힌 건 재질로 두고, 자, 얘를 무브, 자, Z 방향으로 내려와라. 자, 이렇게 등보다 아래로. 그리고, 자, 얘가, 여기가, 자, 80에, 요거 40 정도 주고,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자, 지금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 안 나와야 되니까 뭘 해줘요? 여기서 인비저블 켜주고요. 그러면 자, 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 주변이 이렇게 이제 밝아지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자, 다시 원래대로 가서 자, 지금 라이트가 이렇게 있는데 등이 자, 등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 등은 자,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아니에요. 180도를 비추진 못해요. 절대로. 어떤 등인도. 지금 저희 천장에 달려있는 빛도 자, 평평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자,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여기 180도를 이렇게 비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빛은 자, 이렇게 비쳐요. 그러니까 비치는 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좀 넓게 비친다 뿐이지 얘가 180도로 비치는 빛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요 라이트는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다 자, 이렇게 비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장이 갑자기 많이 하얘진 거예요. 렌더링을 걸면. 여기가 아까보다 많이 하얘졌어요. 라이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부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뭘 해주느냐. 자, 여기에 보면 일반적일 때 상관없는데 야간신에서는 요 렉탱귤 라이트에 보면 자, 요런 게 있어요. 여기. 다이렉셔널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 얘가 자, 라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나타내요. 이 범위를. 어디서 어떻게 표현을 하겠느냐. 자, 0일 때는 180도예요. 자, 얘가 1이면 이렇게 돼요. 수직으로. 여기만 비춰져요. 자, 요거를 1로 바꿔주면 여기만 비춰져요. 딴 데 안 비춰요. 빛이 그냥 수직으로 비춰주는 거예요. 여기만. 그래서 자, 그 부분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 요거를 한 0.2 정도, 뭐 0.2나 0.1 정도 주면 자, 조금 얘가 요렇게 비춰지겠죠. 요렇게. 이렇게 비춰지면 자, 등에서 먼 쪽이나 구석진 부분은 자, 빛을 덜 받아요. 그러면 음영의 대비가 좀 더 표현이 잘 되죠. 그래서 자, 중점적으로 밝은 부분은 한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밝은 부분. 자, 이쪽으로 갈수록 점차 어두워지는 부분.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바꿔볼까요? 위치를. 자, 렌더링. 그러면 이제 요거가 비춰지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부분이. 자, 저쪽 멀리 있는 부분은 많이 밝지가 않고요. 재질 갑자기 이상하게 나오네. 뭐야?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얘가 낮에는 별 문제가 안 됐는데,
자, 밤이 되면 얘가 마치 액자 같은 느낌밖에 안 나요. TV를 켜놓으면 어떻게 돼? TV에서 자, 이렇게 환하게 빛이 이렇게 발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액자 같은 느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자, TV를 키면 자, TV에 의해서 요 주변이 좀 밝아야 돼요. TV 주변이. 그래서 자, 요것도 요 등과 마찬가지예요. 등처럼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주느냐? 자, 여기도 라이트를 재질을 저게 TV 화면이었던 것 같은데 TV 화면 TV 화면 이거죠? 자, 얘였어요. 자, 여기다가 자, 빛을 일단은 발광을 하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일반 재질에다가 애드 레이어를 써서 에미시브라는 발광을 하는 빛을 표현해줘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얘가 얘처럼 빛을 발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화면이 사라져. 자, 화면은 있으면서 빛이 밝아야 돼요. 그래서 자, 얘가 비춰지니까 요 부분이 또 밝아지죠. 요 주변이 살짝.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거 주기 전에 원래 여기에 맵을 넣었었어요. 화면에.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요. 카피.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요. 패스트.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얘는 어떻게 요거는 자, 전체 빵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언제부턴가 이렇게 뒤집히는데 자, 요 면을 뒤집어서 이렇게 놔야겠다.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돼요. 이미지가 나오면서 걔가 환하게 빛을 비춰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TV나 아니면 뭐 모니터 같은 거, 그리고 광고판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다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등을 다 달아오라고 그랬죠. 여기 주방. 자, 주방에도 여기 등이 달려 있어요. 자, 주방 등도 보면은 여기 주방 형광등이 있을 거예요. 자, 형광등. 자, 요 형광등. 여기다가 역시 뭘 줘요? MECV 값을 주고요. 자, 요거를 조금. 그러면 어떤 느낌? 얘는 자, 이렇게 빛을 방출하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근데 얘를 키면은 요 부분이 좀 밝아야 되는데, 자,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 얘를 아무리 밝혀도 이 부분이 많이 밝아지진 않아요. 여기만 하얗게 돼버리거든. 자, 여기가 너무 무리하게 하얗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얘도 어떻게 여기다가 라이트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렉탱글 라이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고, 자, 얘를 라이트보다 밑으로.
Z 방향으로. 얘는 왜 자꾸 올라가? Z 방향으로. 아유, 스냅이 자꾸 먹네. 자, 이 정도. 이렇게 물체보다 밑에 내려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얘는 뭘 해준다고요? 자, 요거는 주방, 주방, 자, 형광등, 라이트. 자, 요거는 거실, 메인등, 라이트. 자, 요거는 인비저블 켜주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40, 요거 10. 그리고, 자, 다이렉셔널이 요거를, 얘는 한 0.35 정도 줘볼까요? 좀 많이. 그리고, 자, 다시 렌더링.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밝아지죠. 이렇게 살짝. 여기 부분이.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등을 하나 달아야 되는데, 등 없어졌다. 있구나. 자, 요 등을 달았으니까 여기도 표현을 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것도 맞아. 현관등. 자, 여기다가 에미시브 주면 되죠. 자, 얘는 색깔을 조금 바꿔볼게요. 약간 노란색이 약간 가미된 이런 색상으로. 약간 불빛을 노란색 느낌으로. 자, 렌더링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뭐지? 왜 파묻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묻힌 게 맞다. 묻힌 게 맞네요. 얘를 요거랑 요거랑 천정이랑 집기 집기에서 등 빼고 다
자, 얘는 걸레바지가, 걸레바지 있는 건데. 자, 이거 블라인드. 요거 천정. 이렇게 해서 자, 요거를 위에서 얘를 이렇게 주고 천정. 자, 익스트루드래, 천정. 얘를 푸시풀로, 이 정도, 요만큼만. 얘를 그룹 잡고, 여기서 빼주면 되겠죠? 서브트랙션, 얘 빼주가, 거꾸로. 서브트랙션, 얘를 여기서 빼주면, 뭐 이렇게 되고요. 무브,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이렇게 갖다 맞춰주면 되죠, 구멍을. 자,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자, 일단은 야간 등 다른 부분을 위주로 라이트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빛을 다 없앤 상태에서 라이트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주간 했던 거랑 똑같이 라이트가 없는 상태.
자, 한번 라이트를 설치. 자,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자, 요런 라이트들은 전부 다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렉탱글 라이트를 설치를 했고, 이것도 렉탱글 라이트 설치해서 주변을 좀 더 밝혀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요런 라이트를 쓸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다른 라이트를 써볼게요. 뭐냐 하면 스포트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프레시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 빛을 비추는 발광지가 있으면 거기서 자, 범위를 잡아서 이 범위 안에만 빛이 비춰지게끔. 자, 아까 사각형은 렉탱글 라이트는 180도 되는 걸 줄여서 표현을 했는데 얘는 거꾸로 이 범위를 내가 직접 더 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얘를 일단은 자, 요 가운데다가 설치.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위치를. 그럼 이렇게 꽃갈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라이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도 자, 현관등 라이트 뭐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기억을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렉탱글 라이트에서는 옵션에서 인비저블을 켜준다고 했어요. 무조건 그거부터 키고 시작하자고 그랬죠. 자, 스포트라이트를 쓸 때는 얘는 물체로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인비저블 옵션은 없거든요. 대신 얘는 다른 걸 신경 써야 돼요. 자, 뭐냐? 지금 자, 요거의 밝기가 1000이에요. 1000. 요건 30인데. 그죠? 자, 1000인데 희한한 거는 렌더링을 걸으면 안 밝어. 설치한 거나 안 한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차이는 생기겠죠. 자, 그러면 얘를 밝히기 위해서 그럼 얘를 한 5000 정도 줘봤어요. 근데 렌더링을 걸면 여기서는 그닥 차이가 별로 안 생겨요. 5000씩이나 줬는데도. 자, 왜? 자, 이거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이거는 이제 좀 머리 아픈 얘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빛, 현실 세계에서 쓰는 빛, 자, 현실 세계에서 쓰는 빛은 자, 여기서부터 빛이 시작이 된다. 요이 땅 하고 시작이 된다 해서 빛이 이렇게 비쳐요. 이 비침은 빛이 쭉 비치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딱 끊기는 거는 아니에요. 빛이란 건 절대 끝이 없어요. 무한해요. 단지 사람이 못 느낄 정도로 약해지면 거기서 그냥 우리가 끝났다고 빛이 여기서 더 이상 빛이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세한 빛들은 계속 무한정 가요. 그 아주 미세한 빛들을 모아 놓으면 또 밝기가 생겨요.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밝기. 자, 일단은 첫 번째는 그렇고요. 빛은 절대 끝나는 게 없다. 두 번째, 자, 이거는 기본적인 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발광지. 자, 빛의 진원지에서부터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굉장히 밝고요. 자, 멀리 있으면 빛이 멀리 비치니까 자, 덜 밝죠. 그래서 자, 이 빛을 비추는 곳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밝기가 달라져요.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거리에 따른 차등 밝기를 표현해줘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빛의 원리예요. 근데 자, 이 컴퓨터에서 쓰는
V-Ray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다른 3D Max면 마야가 뭐 거기서 쓰는 라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빛이 비추는 발광지에서 가까우면 밝고 멀면 어둡고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그냥 빛이 똑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쓰는 빛처럼 표현하게끔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나마 V-Ray는 하나만 살짝 바꿔주면 그 효과가 나타나요. 일반 라이트는 그게 힘든데. 자, 여기에서,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뭘 봐야 되냐면, 자, 여기에 보면, 어디 갔니? 자, 여기, DK라는 게 있어요. DK. 자, DK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요거는 그, V-Ray뿐만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명에 관련된 옵션이 있으면, DK라는 옵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요 DK란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리에 따른 차등 밝기를 표현해 주는 게 DK예요. 자, 근데 옵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버스라는 게 있고 인버스 스퀘어라는 게 있고 인버스 큐브라는 게 있어요. 자, 노 DK 하면 거리에 따른 차등 밝기를 안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리에 따른 차등 밝기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인버스 아니면 인버스 스퀘어를 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인버스는 거리에 따라서 점차 빛이 약해진다. 인버스 스퀘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끔 빛이 표현된다.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효과예요. 이론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걸 하려면. 조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야 되거든. 그래갖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인버스 스퀘어가 훨씬 더 많이 어둡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자 얘는 인버스 스퀘어가 아니라 인버스를 줘야 돼요. 인버스 스퀘어를 주면 빛 효과가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자, 인버스로 바꿨어요. 그리고 아까 얘가 얼마였어요? 1000이었어요. 원래대로 두고. 자, 렌더링을 걸어보죠. 엄청 밝게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요. 엄청 밝게 나오죠.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얘를 좀 줄일 거예요. 한 800 정도만 주고. 자, 두 번째 이제 뭘 보냐? 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콘 앵글과 펜덤브라 앵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게 뭐냐면 꽃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있고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고. 그래서 자, 요 두 가지를 갖고 요 범위와 빛의 범위와 그다음에 빛이 이렇게 비춰질 때 요 경계, 빛의 경계를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한 30 정도 주고 요거는 자, 한 45, 48 정도 줄까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요 등은, 자, 여기가 주로 밝지 이 위가 밝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거꾸로 얘가 더 높을 수도 있어. 얘가 50 주고, 자, 요거를 30 주고, 그러면 자, 빛이 다르게 표현이 돼요. 자, 범위가 더 넓어지죠, 이렇게. 자, 요 아이콘 모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25, 자, 요거 45, 50.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예, 700 정도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하나 더. 자, 섀도우 레디우스라는 게 있어요.
자, 섀도우 레디우스란 건 뭐냐면, 자, 얘가 빛을 비춰서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는데, 그 그림자의 경계를 좀 부드럽게 표현해 주는 게 섀도우 레디우스예요. 요 값도 조금 주셔도 돼요. 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되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림자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돼요. 그림자가 좀 진하냐, 흐릿하게 뭉개지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옵션들이에요. 그래서, 자, 스폿라이트를 쓸 수도 있어요. 스폿라이트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돔라이트는 써봤고, 요 렉탱글 라이트 써봤고, 지금 스폿라이트 썼고, 자, 요거 하나 더 볼까요, 요거? 자, 요거는 스피어 라이트라고 해서, 자, 렉탱글 라이트는 사각형 형태로 라이트를 만들어주는 거고, 자, 요 스피어 라이트는 공 모양으로 라이트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 천정을 잠깐 숨기고, 여기다가, 자, 요 안에다가 라이트를 하나 설치할게요. 이렇게 공 모양으로. 이렇게 주고, 자, 얘를, 자, 무브, 끄집어 올릴게요. 위로. 중간 정도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이렇게 공 모양으로. 자, 얘도 렌더링에 걸면 물체로 인식을 해요. 렉탱글 라이트처럼. 그래서 어떻게 얘도 제일 먼저 뭘 해준다? 인비저블 이렇게 준다. 없애야 돼요. 빛만 표현되겠고. 그리고 사이즈는 요게 9의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보면 다용도실 안에가 조금 환하게 비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환하게 비치겠죠? 얘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을 표현해 주는 거라.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생뚱맞긴 하지만 지금 라이트 쓰는 거 하나씩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는 이제 본인들이 적정한 곳에 적정하게 잘 배치를 해서 쓰셔야 되는 거고. 자, 기능들은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모니터 있는데도 여기도 뭐 안 켜있네. 여기도 하나 켜서 비치면 더 좋겠죠. 자, 이런 느낌을.
야간 배경을 찾아갖고 여기다가 MECB를 줘요. 이 자체에다가. 그리고 자, 얘를 카피해서 여기다가 붙여넣어요. 저것처럼. 그러면 바깥에서 얘가 좀 더 환해지면서, 아이고, 아, 이거는 저거가 안 되는구나. 자,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이제 애매한 상황이 돼요. 곡면이기 때문에 이 재질이. 안 더, 안 더, 지우면. 얘가 전체로 보여지고, 여기서 MECV를 다시 주면, 이거를 카피, 여기다가 붙여넣기. 됐다. 전체 보기가 됐네요. 이렇게 주고,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면 얘가 조금 빛을 발하는 느낌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부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밝혀지겠죠? 이렇게 좀 더 밝은 느낌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좋고요. 그래야지 바깥에가 좀 밝다라는 느낌. 주간처럼 밝은 건 아니지만 야간에서 밝은 느낌이 들어야 되니까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야간 배경을 좀 살려주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이런 거 있어요. 여기 여기도 그렇고 자, 여기도 그렇고 자, 이쪽에다 제가 뭘 설치했냐 하면 저 천장 매입등을 설치했어요. 자, 요거를 어떻게 보는지 볼게요. 자, 얘를 요것도 또 이게 이렇게 다 쪼개져 있는지 요거만 조금 조절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자, 요 면에다가 요거 매입등 이 주면 자, 여기다가 일단 라이트를 먼저 줄게요. 자, 매입등
이 재질을 표현했는데, 자, 얘가 좀 환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도 똑같이 에미시브를 줄 거예요. 밝으라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면은, 자, 렌더링을 걸었을 때, 자, 여기만 이제 환하게 비치죠.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전시장이나 미술관, 할로겐 이런 매입등 같은 거를 비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렇게 비쳐서 이렇게 등들이 이게 보이죠? 빛 비춰주는 게. 자, 그런 거를 원래는 스폿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표현을 만들어 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그러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등들은 화장이라는 게 있어요. 빛이 비춰지고 퍼져나가는 그 그러니까 이론적인 원리가 있어요. 빛이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퍼져나가서 비춰지는지를. 그래서 그런 이론적인 형상,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비춰진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수치화시켜 놓은 게 IES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IES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각 조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에 대해서 걔가 비춰지는 어떤 데이터 값을 이론상으로 만들어 수치화시켜 놓은 그런 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하나 드릴 건데 뭘 하나 드릴 건데 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라고. 자 여기에 보면 이미지 파일이 있거든요. 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IES 파일이란 거. 자, 걔를 자, 조명 표현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 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조명회사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IES 파일들이 가끔 이렇게 공유되는 경우가 있어요. 잘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거, 만약에 이런 느낌을 내가 표현하겠다. 그러니까 빛을 비췄을 때. 자, 얘는 23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다가 자, 이제 라이트 중에 마지막 뭐 IS 라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아까 그 IS 데이터를 이용한 라이트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택을 해서 찾아요. 아까 제가 드린 것 중에 23번이었으니까 23번 확인하고 자, 가운데다가 클릭해주면 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겨요. 라이트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빛의 표현이. 자, 얘는 원래 스폰라이트 이용해서 이 표현이 나오도록 벽면에 이런 표현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 종류별로 뭐 표현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또 다른 거 하나 해볼까요? 뭘 볼까요? 여기서 이번에는
이런 모양? 10번? 10번 해볼까요? 10번. 그러면 여기서 IS. 자, IS 파일을 다시 10번 해주고 가운데다가 설치. 자,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표현이 달라져요. IS 파일마다 표현이 달라지니까, 자,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불러다가 쓰셔도 돼요. 자, 인터넷에서 잘 찾으면 IS 파일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드린 거는 필요하시면 카피해 가시면 돼요. 몇 개 안 되지만, 일단은 아쉬운 대로 공부할 때는 쓸 수 있으니까.